안녕하세요. 올해로 결혼한 지 10년 차인 40대 후반의 주부입니다. 남들 시집 가던 시기에는 친정은 어렵고 아래로 딸린 동생들이 있어 결혼 생각은 꿈도 못 꾸다가 뒤늦게 인연이 닿아 남편을 소개받았습니다. 그리고 남들보다 늦은 시작이었던 만큼 더 즐겁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 마음뿐이었는데 어쩌다 보니 이렇게 저도 남에게 하소연을 하는 처지가 되었네요. 남편과는 첫 만남부터 대화가 잘 통했어요. 호탕하고 유쾌한 남편의 성격 덕분에 시간이 어떻게 가는 줄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눴죠. 그래서 이후로 1년 정도 만나다가 결혼 이야기까지 나누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와서 말이지만 당시 저도 나이가 있다 보니 어디 가서 연애한다 소리도 못하고 나름대로 쉬쉬하며 남편을 만났거든요. 40대 여자가 연애하다 헤어지면 남들이 어떻게 볼까 신경이 쓰였으니까요. 그래서인가 남편이 결혼하자고 했을 때는 솔직히 좀 안심이 되기도 했고 평생 결혼 같은 건 못할 줄 알았는데 나도 결혼을 하는구나 싶어서 감개무량하대요. 하지만 이내 남편이 가진 재산이라곤 1억 남짓이 전부라는 사실을 알고는 적잖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1억이란 돈이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사실 저나 남편이나 사회생활을 해온 시간이 있으니 저도 모르게 당연히 그 이상을 기대했던 모양이 돼요. 그리고 결혼 생활이 사랑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남편을 포기할 수가 없어서 결국 단도직입적으로 왜 이렇게 돈을 못 모았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말하길 남편이 대학 졸업을 한 학기 남겨둔 시점에 아버님께서 지병으로 돌아가셨답니다. 그리고 이후로는 남편이 가장 노릇을 하게 되어서 돈을 모을 겨를이 없었다대요. 여자를 만날 틈도 없었고요. 그리고 그런 속사정을 알고 나니 솔직히 남편에게서 제가 보였어요. 저야 물론 가장 노릇까지 한 것은 아니었지만 저 또한 친정 형편이 어려워 가고 싶은 대학도 포기하고 바로 중소기업에서 격리로 일하며 돈을 벌어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그 돈을 모아서 제 아래로 있는 두 동생의 대학 등록금을 댔습니다. 그리고 저는 31란 늦은 나이에 비로소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죠. 그나마 저는 친정아버지 사업이 뒤늦게 빛을 봐서 이후로는 비교적 여유 있는 생활을 하게 되었지만요. 아무튼 남편의 이야기를 들으니 공감도 가고 한편으론 이 사람 참으로 고단한 인생을 살아왔구나 싶은 게 어리석게도 제가 힘이 돼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대요. 처음 어머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던 날 어머님께선 제 면전에다 대고 집안 형편이 어려워 한 푼도 못 도와주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뭐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기에 네하고 말았고요. 그런데 어머님이 뒤이어 예물도 못 해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얼마나 대단한 보석을 바랬던 건 아니지만 너무 딱 잘라 말씀하시는 어머님의 모습에 솔직히 서운했던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걸 따지고 들 수도 없으니 그저 또 네하고 말았지요. 아무튼 좋은 소리는 하나도 못 듣고 왔던 기억만 나네요. 신혼살림은 제가 살던 아파트에서 시작했는데 침대를 제외한 나머지 가정가구는 크게 바꾸질 않았어요. 연식이 3, 4년밖에 안 된 것들이라서 굳이 바꿔야 할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러자 남편이 그럼 자기가 가진 1억으로 저에게 차를 사주고 싶다대요? 처음에 저는 당연히 거절을 했습니다. 직장에서 집까지 버스로 40분 정도면 출퇴근이 가능한 상황이었고 남편이 타는 차도 있었으니까 차가 필요하면 그 차를 빌려 타면 되지 싶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제 덕분에 그래도 이렇게 번듯한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자기가 뭐라도 해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라며 뭐든지 말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 끝에 일단 현찰로 1억을 달라고 했습니다. 당시 제 계산으로는 나중에라도 차를 사던가 그게 아니면 괜찮은 데다 투자를 해볼까 뭐 그랬어요. 그런데 이 일로 어머님과 제가 크게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어머님께서 다른 집 자식들은 시집장가 갈 때 부모한테 키워준 거 감사하다고 목돈을 딱 주고 간다는데 어떻게 너네는 입을 싹 닦을 수 있냐며 크게 화를 내셨거든요. 솔직히 황당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일단 저나 남편이 받은 건 정말 쥐뿔도 없었지만 특히 저는 가락지 하나도 어머님으로부터 받지 못했지만 그래도 예단이다 생각하고 그 당시에 현찰로 1,000만 원을 어머님께 드렸거든요. 그런데 또다시 목돈이 어쩌고 하시는 것도 어이가 없었고 막말로 해주신 게 뭐가 있다고 저런 얘기를 대놓고 하실 수 있는 건가 싶어서 한마디로 어처구니가 없었죠. 그래서 제가 어머님께 드릴 목돈이 어디 있겠냐고 당장 신혼집 구할 돈도 없어서 제 집에서 시작하는 거 모르시냐 받아쳤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께서
진짜 부모한테 뭐라도 해줄 마음이 있었으면 옛날 같으면 머리카락을 팔아서라도 해줬다는 말도 안 되는 억지를 쓰시대요. 그리고 이후로도 몇 번이나 이런 식의 황당한 말다툼이 어머님과 저희 부부 사이에 오갔습니다. 하지만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그럴 때마다 남편이 제 편을 들어줬고 어머님이 정말 선을 넘으신다 싶을 때는 직접 어머님을 찾아가서 한 번씩 소리라도 지르고 오는 시기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일이 커지면 황당하게도 어머님은 저를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앉혀두곤 남편 욕을 하시기 일쑤셨네요. 그리고 솔직히 처음에는 어디선가 남편이 잘못하면 시어머니한테 이르는 며느리들이 있다더니 이것도 비슷한 상황인가 보다 싶어서 그런 어머님을 이해해 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정말 남편이 어머님이 배 아파 낳은 자식이 맞나 싶을 정도로 험담을 넘어서 아예 악담을 하시더라고요. 살면서 듣도 못한 쌍욕을 섞어가시면서 말이에요. 물론 제가 어린 나이도 아니고 그러니 욕 한마디에 화들짝 놀라고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어머님과 비슷한 연배이셨던 저희 친정부모님은 한 번도 제 앞에서 그런 상스러운 욕을 하신 적이 없으셨기에 충격이 무척이나 컸던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어머님 아들이라고 해도 저에게는 하나뿐인 제가 믿고 사는 남편인데 그렇게 깔아뭉개시니 듣기 좋을 리가 없었죠. 그래서 언젠가 한번 어머님께 남편이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모르겠다고 어머님 말씀이 좀 지나치신 것 같다고 한마디 했어요. 그랬더니 너도 그 자식이랑 똑같은 족속이구나 하시고는 전화를 탁 끊어버리시대요. 그리고 그때 이후로 한동안은 연락을 안 하고 지냈습니다. 원래는 안부 인사고 뭐고 할 것도 없이 어머님이야도 자주 전화를 해대셨는데 어머님이 더는 연락을 안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솔직히 그간 쌓인 감정들도 있었고 그렇다 보니 선뜻 내키지가 않아서 어머님께 먼저 연락을 안 드렸지요. 그리고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만 당시 문득문득 어머님 생각을 하면 알 수 없는 죄책감과 찝찝함에 마음이 불편하긴 했어도 연락을 하고 지낼 때보다 훨씬 편한 일상을 누렸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 평화는 얼마 못 가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어머님이 건강이 안 좋으신 것 같다며 시동생한테 연락이 왔고 남편이 차마 그런 시어머니를 모른 채 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부모가 있는데 그런 남편을 못났다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아무튼 그래서 대형병원으로 모시려고 하니까 이제 와서 얼마나 지혜미 위하는 척 하는 거냐며 싫다고 얼마나 완강히 거부를 하시던지. 그래서 결국 그때 병원에 못 모시고 갔는데 결국 얼마 후 뇌경색으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또 왜인지 저희 집 근처 병원으로 입원을 하시겠다고 고집을 부리셔서 저희 집에서 20분 정도 걸리는 곳으로 모시게 되었어요. 당연히 내키지 않았고 싫다는 얘기도 했지만 시동생이랑 신우가 합세해서 밀어붙이니 방법이 없었죠. 그런데 문제는 막상 병원에 도착하니 어머님께서 담당 간호사한테 너 간호대학을 나왔냐 안 나왔냐 하시며 막말을 하시고 의사한테도 어디 의대를 나왔냐며 아니 정작 어머님 자식들도 서울에서 내노라 하는 대학 나온 자식도 하나 없는데 잘난 의사 학벌은 왜 따지시나 싶은 게 한마디로 제 낯이 다 뜨겁더라니까요. 정말로 너무 창피해서 모른 척하고 싶은 마음뿐이었네요. 사실 어머님의 막말은 상황을 가리는 법이 없었습니다. 평소에도 예를 들어 외식을 하러 식당에 갔는데 만약 음식이 당신 입맛에 안 맞으면 그냥 다음에 안 가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꼭 주방까지 쫓아가서는 맛이 있네 없네 간이 짜네 어쩌네 한마디 하고 오십니다. 그래놓고는 하시는 말씀이 당신은 여장부 같은 성격이라 할 말은 다 해야 하고 따질 건 따져야 한다면서. 정작 그런 성격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건 안중에도 없으셨죠. 오죽하면 남편이 먼저 자기 어머니지만 엮이기 싫다며 거리를 두자고 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던 중 지난해 기어이 사단이 났습니다. 그때도 어머님하고 남편이 뭐 때문에 싸워서 한동안 서로 연락을 안 하고 지낼 때였어요. 그리고 저는 평소처럼 퇴근하던 길이었는데 어머님한테 전화가 걸려왔더라고요. 보나마나 또 남편 흉이나 보시려는 거겠지 싶어서 안 받으려다가 혹시나 위급 상황이면 어쩌나 싶은 생각에 결국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아주 멀쩡한 목소리의 어머님이셨어요. 그리고는 떼지난 칠순 이야기를 하시면서 당신 칠순 때 왜 잔치를 안 해줬냐며 서운하다 섭섭하다 하시더니 저더러 저는 자식이 없어서 당신 속을 모른다며 막말을 하시더라고요.
전환한 편이나 늦은 결혼이었지만 그래도 혹시나 아이 하나는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에 별의별 짓을 다 하다가 결국 안 된다는 걸 인정하고 간신히 마음을 추스리던 시기였는데 말이죠. 그리고 어머님 칠순잔치를 안 해드린 건 저희 친정아버지께서 암투병 끝에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때가 어머님 칠순 2주 전이었습니다. 그러니 상황이 상황인지라 대단하게는 못하고 그냥 식구들 불러서 밥 한 끼 먹고 현찰로 목돈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남들 다 하는 잔치를 당신만 못했다고 저한테 화풀이를 하시니 참을 수가 없었네요. 그래서 어머님께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냐고 그때 돈은 그럼 왜 받으셨냐고 다시 돌려달라고 했어요. 그 돈으로 어머님 말씀대로 잔치해드리겠다고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그까짓 돈으로 무슨 잔치를 얼마나 크게 하냐면서 됐다고 신경질을 부리시더니 전화를 먼저 끊어버리셨습니다. 전화를 끊긴 후에도 한참 동안 뭐랄까 마음이 진정되질 않았습니다. 열불이 머리끝까지 올라온다는 게 이런 건가 싶고 손에 잡히는 건 전부 다 집어 던져버리고 싶을 만큼 우라가 치밀더라고요. 어떻게 집에 도착했는지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집에 들어가니 남편이 먼저 와 있었어요. 그래서 남편더러 더는 못 참겠다고 한두 번도 아니고 왜 매번 둘이서 싸우고는 나한테 난리냐고 그리고 어떻게 내 앞에서 자식이 어쩌고 소리를 하시냐고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죠. 그랬더니 남편이 미안하다면서 앞으로 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대요.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참을 거 없다고 그냥 어머님한테 대놓고 하라나요. 그리고는 남편이 그 자리에서 어머님께 전화를 걸더니 아주 악을 써댔어요. 할 말이 있으면 나한테 하지 왜 엄한 사람을 괴롭히냐면서. 그러니까 또 어머님이 한 발 물러나시대요. 당신은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제가 오해를 한 것 같다면서. 그래도 끝끝내 저한테 미안하다고 직접 사과는 안 하셨지만요.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 어머님하고 연락을 안 하고 살았어요. 막말로 연락을 안 하고 사는 동안 저는 불편한 건 하나도 없었네요. 그런데 올해 초 뜻밖의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시동생이 자기가 어머님을 모시고 살 거라며 저희와는 상의도 없이 어머님이 사시던 집을 팔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어이가 없는 건 어머님이 집 한 돈 1억을 전부 시동생한테 주기로 하셨다는 겁니다.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죠. 아무리 어머님 재산이라지만 저희 부부가 결혼한 이후로 매달 어머님 생활비에 보태시라고 드린 돈이 얼마며 그간 어머님이 남편과 자주 부딪히기는 했어도 결국 어머님 수발 드는 건 전부 다 저희 부부의 몫이었는데 어떻게 그러실 수 있나 싶어서요. 그리고 말이 좋아 시동생이 모시고 사는 거지. 시동생은 바람을 피다 동서한테 들켜서 이혼을 당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니 어머님 입장에서는 시동생이 혼자 그러고 사는 게 안쓰러웠을 테고 시동생은 시동생대로 그동안 동서가 하던 집안일이며 살림을 도맡아줄 누군가가 필요했던 거겠죠. 그래서 결국 참다 못한 저와 남편이 어머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어머님께 문 좀 열어보시라고 얘기 좀 하자고 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님께서 정말 아무렇지도 않다는 표정으로 문을 여시더니 돈이 아쉬워서 찾아왔냐며 역시 돈이 최고라는 말씀을 하시대요. 그리고 그때였어요. 남편이 갑자기 어린애처럼 엉엉 울면서 자기가 내내 아버지 빈자리 메꾸다 뒤늦게 장가갈 때 어머니는 나한테 뭘 해주셨냐고 따졌거든요. 아마 자기도 남잔데 어쨌든 장가올 때 집도 제가 해왔지. 이후로 재산 형성에 있어서도 친정으로부터 도움을 많이 받았다 보니 저에게 티는 내지 않았어도 나름대로 속에 쌓인 게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그런 게 결국 참다 터져나왔던 거죠. 그런데 정작 어머님께서는 어이가 없다는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보시더니 첫째로 태어나면 원래 다 그렇게 사는 거라면서 별것도 아닌 걸로 운다고 한심하다시대요. 그리고 이후로 전 그래도 미운하고 오나 남편 어머니라는 생각에 마음이 영 찜찜했는데 남편은 신경 쓸 거 없다면서 아주 어머님의 이응자도 못 꺼내게 했어요. 그러다 며칠 전 어머님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 일이 있고 거의 반년 만이었죠. 어머님이 할 이야기가 있다며 저만 오라고 해서 찾아갔더니 뭘 하시는 줄 아세요? 저더러 돈 좀 해달랍니다. 시동생이 새장가를 가겠다고 드는데 해줄 돈이 없대요. 어이도 없고 한편으론 그때 그 1억은 어디로 갔나 싶어서 어머님 집 한 돈 있잖아요 하니까 그건 벌써 주식인지 뭔지에 다 썼다고 그런다고. 황당해서 돈이 어딨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이 어차피 너네는 자식도 없는데 죽을 때 그 돈 다 싸지머지고 갈 거냐면서 저희가 결혼 생활하는 동안 부동산으로 재산이 조금 늘었는데 그걸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셨죠.
너무 짜증도 나고 아무리 저보다 어른이라지만 뻔뻔한 태도에 정말 진저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건지 모르겠다고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딱 선을 그었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어머님을 만났던 일과 나눈 이야기를 전하니 남편이 어머님한테 전화를 해서는 싸질러 놓기만 한다고 부모냐면서 자기는 오늘부로 어머니 없다 생각하고 살 테니까 그런 줄 아시라고 아주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대요. 그리고는 저더러 두 번 다시 시댁에 눈길도 주지 말랍니다. 그랬다간 저하고도 안 보고 살 거라나요. 그러니 뭐 제가 무슨 방법이 있겠어요? 부모 자식 간의 일이니 언젠간 풀어질 수도 있고 그냥 시간에 맡겨볼 생각입니다. 딱히 나서고 싶지는 않네요.